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전희차원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은하수 성형외과가 눈 재수술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재수술과 그렇지 않은 수술, 첫 수술이라고 주로 부르죠. 첫 수술과 재수술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왜 다른지, 보통 재수술이 약간 가격이 더 나가죠. 그런 가격의 차등을 왜 받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실제로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한번 건드렸던 곳을 다시 수술하는 거를 모두 다 재수술이라고 그러죠. 비단 성형수술뿐 아니라 모든 수술에서도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게 되죠. 그냥 단순히 문제가 없어도 하게 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게 되는 좀 심각한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걸 통틀어서 다 재수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눈 재수술을 주로 이제 쌍꺼풀 부분의 눈 재수술을 진료를 하고 있는데, 쌍꺼풀을 재수술하는 경우에서 가장 흔한 경우라고 한다면 되게 크게 생각을 하면은 흔히 이럴 수가 있어요. 쌍꺼풀이 풀렸다. 쌍꺼풀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어졌다. 내가 분명 만들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졌다. 아니면 점점 약해지다가 없어졌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풀렸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짝지기,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두꺼운데 여기는 얇다. 아니면 여기랑 여기가 모양이 좀 다르다. 이런 식의 재수술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희 병원은 쌍꺼풀 라인 낮추기, 주로 쌍꺼풀이 두꺼운 거를 낮추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국한돼서 좀 얘기를 드리면, 이 수술이 왜 그럼 특별한가? 이 수술은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재수술, 눈 재수술의 가장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쌍꺼풀 라인 낮추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쌍꺼풀을 높이는 경우, 너무 얇아서 높이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전에 수술된 거를 약간은 무시해도 돼요. 약간은 무시하고 그냥 높게 찝는다든지 높게 새로 수술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기존 쌍꺼풀에서 피부만 좀 자른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전에 수술된 거를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풀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풀린 경우도 풀렸다는 건 그냥 없어지고 수술 전 상태가 어느 정도는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첫 수술을 하듯이 수술해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두껍게 수술된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두껍게 수술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진한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상태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노란색이라든지 초록색이라든지 더 옅은 색으로 칠하려면 일단 검은색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쌍꺼풀을 낮추는 거는 이전에 수술됐던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명확히 세워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수술이 성공할 수 있냐 실패할 수 있냐에 대한 결과가 나눠지기 때문에 라인 낮추기 수술은 재수술의 총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 최첨단 디지털 기기인 아이패드 오늘 갖고 왔는데,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재수술이 첫 수술이랑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아까 라인 낮추기에서처럼 이전의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이전의 구조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이전의 구조 변경의 특징이 가장 드러나는 게 라인을 낮추는 수술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인을 낮추거나 이런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수술을 한 경우, 특히 절개로 수술한 경우는 살의 특성이 좀 달라져 있어요.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눈꺼풀 피부는 말랑말랑하고 잘 늘어나고 어떤 특정한 이런 신축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술을 한 경우는 그게 조금 달라져 있겠죠. 아무래도 덜 말랑말랑하고 좀 딱딱하고 우리가 흉살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대체가 돼 있다, 흉살로 대체가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살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해서 이게 어떻게 접히고 어떻게 쌍꺼풀이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재수술인 경우는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된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전 수술 때의 눈매 교정이나 피부를 자르는 것들, 그러면 이제 눈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 수술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쌍꺼풀이 높게 잡혔고 낮게 잡혔고 우리가 눈앞에서 보이는 특징들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말고 이제 굉장히 함정 같은 것들이, 이쪽이 좀 약한 눈인데 눈매 교정을 되게 세게 걸어서 약한 눈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세게 뜬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절개를 하고 들어갔을 때 대략적으로 예측은 하고 들어가거든요. 이 눈이 뭔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변화해서 이렇게 뜨는 눈 같다, 아니면 원래는 처짐이 이만큼 있었는데 피부를 요만큼 잘라 먹어서 피부가 좀 모자란 눈 같다라는 걸 알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막 확 자르고 들어가거나 확 눈매 교정을 세게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면 안 되고, 일단 눈을 떠보세요 하면서 우리가 그 변화를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함정들, 여러 가지 숨어있는 함정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함정들인데, 이 세 가지 특징들, 이전의 구조
구조 변경, 흉살들, 눈매 교정과 피부 절제로 인한 변화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 함정들에 따른 것들을 계산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쌍꺼풀 라인 낮추기에서 우리가 해당이 되는 두꺼운 쌍꺼풀, 이렇게 뭔가 망한 눈이 되는 거죠. 이런 망하게 두껍게 되어 있는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치면 결국 낮은 라인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낮은 라인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낮은 라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살에다 수술하는 게 아니란 말인 거죠. 이 부분, 이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다 뭔가 딱딱하고 접히지 않는 흉살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흉살 조직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빨간색 얇은 라인에서 눈매 교정을 하든지 위의 쌍꺼풀은 다 풀게 되고 낮은 쌍꺼풀로 만들고 눈동자가 더 보이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재수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듯이 재수술과 첫 수술은 별거하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 어렵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도 모든 경우가 다 똑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특별히 어렵고 이런 경우는 정말 큰 함정이 숨어져 있고, 특히 쌍꺼풀 라인 낮추기의 경우에는 그런 함정들이 여러 개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계산을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띠띠띠띠띠 컴퓨터처럼 약간 수학 공식을 계산하듯이 이제 변수가 많은 수학 공식처럼 수술하면서도 그게 다 100% 드러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수술하는 중에 눈 떠보세요 해서 떠는 거는 이제 마취약으로 인한 변화가 반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지금 수술 전에는 내가 분명히 이쪽 눈을 더 2mm 정도 크게 떴는데 수술하고 박리를 하고 나니까 이쪽 눈을 더 적게 뜨는데, 그게 박리를 하고 난 변화뿐 아니라 마취약으로 인한 변화까지도 있는 것 같고, 그 변화가 정말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너무 헷갈리면 내가 좀 기다렸다든지 20분 정도 기다렸다 본다든지, 아니면 붓기가 좀 적은 쪽을 붓기를 일부러 좀 마취약으로 만들어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게 불확실성이 크면은 어느 정도 눈매 교정을 이렇게 걸고 일주일 있다가 조금 확인을 한다든지의 변화들을 다 만들어서 최대한 잘못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있게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모양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재수술을 하시러 오는 분들은 어쨌든 요새는 조금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는데, 두껍게 쌍꺼풀 됐다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한 눈이 된 딸이나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오시는데 심각합니다. 이제 상담 때 상태가 분위기가 보통 미안해하고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성형외과를 당연히 막 많이 다니죠. 한 10곳 20곳 다니는데 답은 안 나오는 것 같고 뭔가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첫 수술 때 이렇게 원하지 않은 이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주고 싶어서 막 상담 때 우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울진 않지만 뭐 잘 해결을 해드리면은 그래도 또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잘 됐네요 뭐 이렇게 해결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재수술이 필요한 정말 심각하신 상황인 분들은 이제 거울 보기도 좀 힘들어하고 친구들 만남이나 어디 나가기도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적인 재수술 결과를 내서 그런 분들이 좀 거울도 기분 좋게 보고 친구들 모임에도 기쁜 마음으로 좀 나갈 수 있고, 눈 때문에 고생했는데 잘 해결됐다, 약간 이런 상황이 되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바라고요. 그런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